조금만 구해줘서 더 살 수 있었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의 시작은 어찌 보면 이국종 교수가 준 미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 수 있었던 아이들을 보내야 했던 아버지들의 절규, 어제 뉴스룸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별로 권역외상센터를 만들었죠. 전국 17군데로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들은 무너진 응급진료의 최후의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상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불리우는 이국종 교수의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중 취재 같은 걸로 해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한 번만 들여다봐 주시면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됐나. 예. 그래서 저희 탐사 보도팀은 이 교수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달 동안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을 낱낱이 취재했습니다. 실상은 이 교수의 말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수술실에 이름만 올려놓은 의료진, 그리고 정작 중증 외상 환자는 거부하는 외상센터. 먼저 황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들이 환자를 소생실로 옮깁니다. 췌장 파열돼서 서울의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헬기 띄우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필요 없고 안 띄우겠다고 해서 그냥 환자를 자동차로 보내버리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 말 지인에게 폭행을 당한 성모 씨입니다. 췌장 파열로 내장기관이 녹아가는 상황. 애초 경희대병원에서 옮기려고 했던 곳은 가까운 의정부 성모 권역외상센터였습니다. 다쳤을 때 다 터진 거였는데 지금 만 4일 만에 와 수술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유, 못 참겨. 결국 경희대병원에서 40km 넘게 떨어진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겁니다. 복막염이 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은 그 절단되어 있는 췌장 기준으로 해서 원위부 한 3분의 2 정도를 절단하는 수술. 성모병원 외상센터 측은 다른 환자들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 지금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받겠지만 그 가운데 다른 데 나가도 받겠게 들어가는 거죠. 외상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 병원의 권역외상센터 홈페이지입니다. 2017년까지 병원장이었던 전모 교수가 의료진 명단에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전 교수의 외래와 수술 건수는 0건. 해당 외상센터 의료진의 최근 6개월간 당직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교수들의 이름은 보이는데 전 교수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지침에는 의료진이 중증 외상 환자를 월 평균 2명 이상 봐야 한다고 나옵니다. 전 교수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봉만 1억 4,400만 원. 전 교수 측은 취재진에게 수술에 참여해 조언과 어시스트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의 중증 외상 환자를 책임지는 길병원 권역외상센터입니다. 1층에 수술실 간판이 보입니다. 수술용 침대와 맞추기도 있습니다. 정작 수술 도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실을 만들어놓고 거기는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그냥 공간에만 참고 써요, 참고. 병원 측은 암센터 3층에 외상수술실이 따로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층 수술실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소수술실이라는 겁니다. 수술실안 외상 환자 전용 엑스레이 촬영기기입니다. 지난해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5차례 테스트만 기록이 있습니다. 환자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운영을 하면 손해 본다는 마인드도 있고요. 거기도 인력을 떠나놔야 되는 거죠. 길병원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으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80억 원. 길병원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탐사플러스 황예린입니다. 권역외상센터의 필요성이 본격 제기된 건 지난 2010년 피랍된 석혜균 선장의 치료 과정에서였습니다. 실제 2009년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5.2%였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도 있던 사람이 10명 중 3.5명이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우리나라의 절반인 15% 수준을 매년 유지 중입니다. 이후 7년 동안 정부는 수천억 원을 들여 권역외상센터 17곳을 지정했습니다. 과연 나아졌을까요? 2016년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동안 발전된 의료기술이나 투입된 돈을 감안하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본 수준은커녕 복지부가 2020년 목표했던 20%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도대체 이 권역 외상센터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5년간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이 전출한 외상 환자 수를 살펴봤습니다. 3년간 1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환자를 거부하는 건데 그러면 이 외상센터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김도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전 지역 권역 외상센터 앞입니다. 대형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 위급한 중증 외상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안에는 어떤 환자들이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원 응급실과 외상센터 입구가 같습니다. 의료진들이 입구에서 중증 환자를 권역 외상센터로 보냅니다. 다발성 골절이나 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입구에 설치된 모니터로 확인한 중증 외상 환자는 12명.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응급실과 외상센터는 팻말로만 구분됩니다. 외상 진료구역에 놓인 병상은 10여 개. 그런데 중증 외상 환자들이 있어야 할 병상에서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70대 외상 여성 환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맞은편 병상에는 경증 환자로 분류되는 노란색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수액 주사를 맞는 아이는 의료진 질문에도 곧바로 반응합니다. 팔 보호대를 차고 엑스레이 촬영을 기다리는 한 학생. 잠시 후 중증 외상진료구역 침상에 눕습니다. 얼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찾은 한 남성이 외상진료구역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비를 계산하고 나선 남성을 쫓아가 봤습니다.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얼마나 받고 계신 거예요? 네, 5번을 꼬리고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외상센터가 아닌 응급실 일반 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료한 의사는 이 병원 권역 외상센터 외상외과 담당 전문의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를 맡아야 하는 권역 외상센터 전담의는 일반 진료는 가급적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을지대병원 측은 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 모두 담당 의료진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탐사플러스 김도훈입니다. 예, 지난 2달 동안 권역 외상센터들을 취재해온 윤정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국정 교수가 저희 뉴스룸에 출연한 것이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터뷰하고 뉴스가 끝나고 다시 저하고 만나서 1시간 동안이나 하여간 열정적으로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련 얘기들을. 제가 듣기로는 윤정식 기자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 믿기 어렵습니다만은 무려 14시간을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떤 뭐 출동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2번 출동을 했었고요. 예. 중간에 뭐 그랬지만 계속해서 뭐 말은 이어져 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의 어떤 이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어 보여서 그 당시 얘기 나올 때는 이거 굉장히 비관적이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취재해 보니까 뭐 그 이상이었다면서요. 이 2달 전 취재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국종 교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책을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기존의 응급실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다. 네. 예. 이 대형병원 응급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외상센터를 만든 건데 이 역시 가망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외상센터가 중증 환자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에는 외상 환자 전용 수가가 없다는 겁니다. 수가가 없다. 네. 예. 중증 외상 환자라는 거는 이 여러 곳을 많이 다친 환자를 얘기합니다. 예. 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등으로 이 다발성 손상, 즉 이 여러 곳을 다친 환자가 있습니다. 예. 이 갈비뼈를 비롯해 위와 담낭 등 장기 5곳이 파열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 의료진이 모두 수술을 해서 이 수술비를 청구를 해도 이것을 100% 돌려받기란 힘듭니다. 예.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이 한 번에 인정하는 수술이 2개에서 3개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예. 이 나머지는 보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중증 외상 환자는 병원 입장에서 돈이 안 들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중증 외상의 경우에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라는 게 5에서 10%가량입니다. 예.
환자가 10%를 내고 나머지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90%를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예. 이런 구조 때문에 이 병원은 오히려 크게 다친 환자일수록 받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제도가 이제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취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이 중증 환자도 이 단순 타박상이나 이 감기 이런 일반 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이 외상 환자의 수가를 따로 매긴 국가들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거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뭐 아무리 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제 그 권역외상센터는 마지막 보루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이게 전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한다고 하죠. 전원. 그렇게 보내버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의문은 계속 남잖아요. 이 권역외상센터 지침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 중증 외상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전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 병원이 복지부에 사유를 써서 내야 합니다. 예. 그중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보호자나 환자의 요청에 따랐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즉 여기에는 또 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꼼수입니까?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거부하려는 이 중증 외상 환자에게 이 외상센터 의료진이 대부분 이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옮기시겠습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뭐 여기 남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예. 근데 이게 그 돈 문제라고 했으나 이게 정부에서 외상센터를 지을 때도 물론 지원을 하고 또 매년 인력비로 지원하는 돈이 수십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아주대병원에서 이제 취재를 할 때 당시에 네.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대병원이라면 이국정 교수가 있는 바로 그 병원이잖아요. 그 병원입니다. 예. 이 당시 오토바이 사고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요. 예. 이 이국정 교수가 현장으로 간 사이에 소생실 모습입니다. 예. 아주대에서는 이 간호사 6명, 의사 4명, 총 10명이 한 팀으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예. 언제 올지 모르는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해서 이런 인력 또 몇 개 팀을 이 상시 대기시켜 놓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인력을 자신들의 응급실에 투입을 하는 등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 복지부 같은 데서 이걸 뭐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까? 이 복지부가 돈이 그렇게 매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요. 그런데 여기에는 환자가 센터를 도착한 다음에 전문의를 몇 분 만에 만났느냐. 이게 규정이 10분인데요. 예. 그걸 지켰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게는 돼 있고 환자 응대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입니다. 예. 이 문제는 평가에서 만일에 낙제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센터 지정 취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해당 지역 외상센터를 아예 비워놓기보다는 부실해도 그냥 두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병원 입장에서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어려운 취재를 저희들이 이거 뭐 계속하고 있는데 내일도 이 문제를 다루게 되죠? 내일은 좀 더 불법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병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지 예. 좀 더 취재해서 리포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